오늘은 퀴즈로 시작할게요. 선물 증정용입니다. 선물 난방할용, 선물 퍼주기용, 그냥 난사용입니다. 다음 중 맞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1번입니다. 주진우가 실수 안 하니까 청취자들이 재미없다고 궁시렁거렸다. 2번. 주진우가 음악방송 DJ 하는 게 영 깨림직하다. 3번. 아닌 밤중에 주진우는 정말 재밌다. 발음 안 좋다고 우기는 거 없습니다. 네,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지금 보내시면 선물이 쏟아집니다. 느닷없이 우발적으로 선물 투척하면서 시작합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유재하였습니다. 지난날. 네, 좋네요. 9883님, 뭐요 주진우, 광고요, 퀴즈요, 후후. 난 1번 띵. 사람이 실수도 좀 하고 그래 재미있죠. 인간미도 있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감사한데 틀렸어요. 1829님 4번. 의외로 생각보다 재밌다. 3번까지 나왔는데 4번 정답 나왔습니다. 이분 선물 주십시오. 1번 오답도 선물 주십시오. 1732번 3번. 공장장보다 재미있게 방송하더군요. 선물 주십시오. 1558님 난 누가 뭐래도 3번입니다. 네, 선물 드릴게요. 궁시렁거렸다가 아니라 구시렁거렸다가 표준어였고요. 깨림직하다가 아니라 꺼림직하다가 표준어였습니다. 한글날이라 우리말 퀴즈 한번 내봤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엄청난 분들이 다 맞추셨어요. 이거 쉽지 않은데 저 국문과 나왔거든요. 그런데 맞춤법 그런 거 어렵더라고요. 사실 기자들도 이렇게 맞춤법 잘 몰라서요. 그 한글 프로그램에서 자동 변환 있잖아요. 그 맞춤법 그걸로 해요. 뭐 잘 몰라도 됩니다. 그 국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뭐 큰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네. 오늘은 곽불리라고 불리우고 싶은 곽문준 경정과 합법적인 코너 함께하는 날입니다. 네, 곽 형사가 나와서 상담해 주실 거예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곽 형사. 참여 안내는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TBS 앱으로 보고 카톡 친구 맺기로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TBS FM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선물 고지 시간입니다. 특별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TBS의 손승희 아나운서님 모셔서 어떻게 읽는지 제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손승희 아나운서입니다. 네. 평소에 지나가다가 네. 뉴스 읽는 거 보고 굉장히 너무 어떻게 저렇게 잘 읽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물질로 보답하는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잘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얼마나 잘 읽는다 보자고. 긴장되는데요. 네, 긴장하라고 그런 거예요. 네.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세탁도 보관도 간편한 워셔블 온수매트, 휘발유, 경유, LPG까지 모두 새 차처럼 쌩쌩하게 불스 원샷이 엔진관리 용품 세트, 미국 FDA 인증 프리미엄 생수 하와이 워터를 드립니다. 네. 역시 안 씹었네요. 역시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제가 부탁드릴게요. 네. 언제나 불러주세요. 네. 맛있는 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에도 고소합니다. 고소합시다.
아닌 밤중에 문자쇼 고소합니다. 사이와님, 야간 전담 간호사인데 출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출근하기 너무 싫어요. 출근하면 퇴근 시간 카운트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출근할 때 퇴근할 시간 생각합니다. 근데 가서 보면 훌쩍 가 있잖아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네. 철무님, 여긴 남아공의 점심시간. 햄버거 먹으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멀리에서 들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햄버거. 저도 인생의 햄버거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먹었어요. 지나가다가 흑인 거주지역 소웨토 옆을 지나가다가 어떤 햄버거집 들어갔는데 그때 먹었던 BLT 샌드위치. 와, 지금도 생각합니다. 네. 김태양님, 다시 태어나면 주진우님 같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몰라서 그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죽으려고 그래요. 제 집에 있는 분은 제일 너무 힘들어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데요. 네. (0207님) 오늘 회사 선배랑 인절미 먹었는데 아주 고소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선배가 갑자기 사례가 들려서 고소한 콩가루를 제 얼굴에 뿜었어요. 유유. 고소한 인절미 때문에 고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고인지 의심해야 됩니다. 제가 언론사 다닐 때 싫어하던 선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를 불러다가 폭탄주를 너무 먹이는 거예요. 짬뽕 그릇에다가 소주를 한 병 다 붓고요. 그리고 맥주랑 섞어가지고 원샷을 하게 했는데 제가 먹고 얼굴에다 토했습니다. 그거 고의였습니다. 네. 0756님, 1년에 한 번뿐인 자격시험 날이 다가옵니다. 공부 잘 되라고 응원해주세요.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3824님, 밥을 먹던 7살 딸이 엄마, 내가 아빠 비밀 알려줄 테니까 5,000원만 주세요 하는 거예요. 궁금한 마음에 그러자 했더니 딸이 신이 나서 말하더라고요. 아빠, 안경집 안에 엄마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남편의 비상금 3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딸한테 10,000원 주었네요. 이거는 돈을 줘야 되는 건지, 이거는 고소한 얘기는 맞습니다. 30만 원을 찾은 거는 그런데 딸 교육상 이거 그닥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튼 고소합니다. 천재소녀다님, 오늘 집에 셀프 감금되어 있었는데 집 복도에서 화재 경보기 울려서 너무 무서웠어요. 속으로 유서 100장 작성하고 있었어요. 유유. 네. 무서웠군요. 네. 라디오 사랑님, 이사를 가야 해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한숨만 나오네요. 왜 지금 우리 집보다 작은데 더 비쌀까요? 집값을 동등하게 하라. 네, 우리 집값 너무 많이 오르죠. 이사할 때마다 한숨이 푹푹 납니다. 저도 월세 살고 전세 살고 그래서 잘 압니다. 이사할 때마다 힘든 거. 네. 힘내세요. 사실 나라가 이런 거 집값은 먹고 사는 거는 좀 안정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집값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못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정권에서 좀 잘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니 조금만 힘을 내세요. 네. 3993님, 아이셋 키우는 엄마입니다. 경단녀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저기서 원서너원이 전화 오네요. 면접과 상관없이 전화 오니 행복했어요. 사는 게 그렇죠. 네. 힘내세요. 네. 좋은 소식이 전해질 거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듭니다. 네, 힘내세요. 윤미래입니다. 행복한 날을. 월화수목금요일 저녁 8시부터 주진우와 함께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 오로지 음악으로 여러분께 찾아갑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함께 할수록 기분 좋은 방송 TBS FM
어제 꿈은 음악 DJ 어쩌다 보니 악마 기자 이게 웬일 Dreams came true 버리시만 이상한 DJ 언제 잘려도 안 이상한 DJ 아니면 중에 주진우입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법적인 문제 있는 분들은 여기로 오세요. 여기에다 털어놓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너는 바로 합법적인 코너입니다. 네, 합법적인 코너의 합법적인 게스트, 방송 욕심내는 경찰청 에이스입니다. 곽 형사, 곽불리, 곽문준 경정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꽉불리 꽉 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쌍팔년 톤이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응.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 편안하게 들으시라고요. 편안하게 듣기는요. 네. 주위 반응 어땠어요? 여기 나온다니까 윗사람들 뭐라고 하던가요? 특별히 여경들 반응 어땠습니까? 우리 주 기자님 좀 사인 좀 받아달라 이런 이야기 좀 있었고요. 그런 얘기는 많지요. 이제 그 주 기자님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지만 저에 관련된 내용 많았습니다. 어땠어요? 그 방송 나가기 전에는 보이는 라디오라는데 괜찮겠느냐, 그렇죠. 이런 반응 많았는데 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너는 보이는 라디오가 좋더라, 잘 어울린다. 말도 안 돼. 지난주에 이병헌이라고 막 했는데 다 보고 마동석으로 다 그냥 결론 났어. 아니, 지금 충무로에서 난리입니다, 난리. 무슨 난리? 마동석 씨를 대체할 캐릭터가 나왔다고요? 아이고, 이 양반아. 이래봬도 우리 곽불리 곽 형사가 경찰청 에이스입니다. 경찰청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정이 굉장히 높은 계급이에요. 경찰 계급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제 가장 우리 청취자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지역 경찰이라고 순경. 하는데요. 예, 순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순찰하시는 분들 이게 보통 파출소 지구대라고 하는데요. 그 위에 상급 부서로 경찰서가 있고요. 경찰서에서 이제 과장급이 경정입니다. 경찰서에서 가장 그러면 잘 설명을 못하니까 좀 잘해. 처음에는 순경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그다음 경정입니다. 그다음에 총경으로 넘어가는데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저기 군단이 경찰서장이 경정이 경찰서장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뭐 그런 경찰서장에 대한 진급 욕심 이런 것보다는 항상 우리 국민들 곁에서 함께하고 싶은 이런 욕심은 좀 있습니다. 알았어, 방송 욕심이네. 네. 자, 가볍게 사연 하나 먼저 해결하고 갈게요. 지난주에 우리 게시판에 이런 사연을 보냈어요.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은행을 못 믿으셔서 현금 뭉치를 집안 여기저기에 숨겨놨다. 근데 간병인이 훔쳐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치매가 오셔서 기억은 잘 못하시고 집안 다 뒤져봐도 돈 뭉치는 없더라고요. 1년 넘게 가져간 것 같은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습니다. 1,000만 원이 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경찰청을 대표해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제 역량은 대표할 역량은 안 되지만 일단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연을 제가 우리 작가분한테 받고 경력 20년 이상 형사 30분과 제가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까지.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를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요. 우리 이제 사연을 보내신 졸릴 때 라디오님께서 하시는 이런 의심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의심만 가지고 광범위한 수사를 개시하면 그것 자체가 수사권 남용입니다. 네. 그렇게 되기는 현실 여건상 어렵고요. 아마 오늘이 한글날이지 않습니까? 1443년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이후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을 얻어 관직을 맡겼다면 의심을 하지 말고 의심을 한다면 사람을 쓰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돈이 없어졌다라는 측면에서 걱정이 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무턱대고 간병인 분을 의심하는 거는 조금 섣부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멘트 너무 뻔뻔하다 너. 그렇습니까? 나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사연으로는
예. 기자가 기사를 쓰기도 부족하고요. 특별히 경찰이 수사하기는 더 부족합니다. 예. 그죠? 그래도 좀 팁은 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이런 류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그 치매에 걸린 할머니께서 돈을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이나 간병인분들 모두 의심은 할 수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샅샅이 뒤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조치에 따라서 과거로 회귀해서 수사할 수는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의 조치에 대한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먼저 할머니께서 현금을 많이 보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입증 먼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현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게 요즘에 IoT라고 하지 않습니까? 홈 인터넷, 사물 인터넷, 네.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죠. 그 네. 죄송합니다. 그 이제 집에서 쓰는 인터넷들도 냉장고도 그 CCTV가 되고요. TV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그 집안 내에서 그렇지 않아도 혼자 사신 할머니분이라고 하시면 그렇죠. 원래도 돌보미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이런 집에서 CCTV 설치하는 걸 굉장히 권유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CCTV 설치하고 그다음에 현금은 의도적으로라도 한 곳에 보관을 한 다음에 네. 그것을 오히려 간병인 분이나 다른 분들에게도 그것을 공개를 해서 우리 할머니가 쓰실 때 급할 때 쓰신 현금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대신 급할 때가 아니면 함부로 손대지 말아주세요. 네. 이렇게 조치를 하고 나면 나중에 의심되는 상황이 오면 지문을 채취한다고 할지 또 그렇게 현금이 쓰인 사용처에 대해서 CCTV를 확인한다고 할지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역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스케치님 이거 물어봤습니다. 함정수사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함정수사는 불법인 함정수사가 있고 합법인 함정수사가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불법인 거는 기회 제공형 뭐 또 범위 제공형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용어를 쓰는데요. 쉬운 말로는 이게 이렇게 물건을 이 마약을 파는 사람을 찾아서 마약을 구입하면서 검거하면 그거는 합법적인 네. 함정수사의 영역이지만 그게 아니라 마약 팔 의사도 없는 사람한테 야 너 마약 좀 구해봐. 그렇죠. 구해봐자. 이렇게 한 다음에 구해오면 그 사람을 잡아들이면 이거는 불법인 함정수사입니다. 곽불리 이 함정수사에 대한 지금 설명은 이거 굉장히 적절했습니다. 이건 잘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곽불리의 오늘 신청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기 관련된 거 가져왔습니다. 돈에 네. 관련된 거 해서요. 뭐니 해도 돈이 이제 노래까지 합니다. 많은 게 좋겠지만 왁스가 들려드립니다. 뭐니 변사야 뭐야 이게. 백노희님, 곽불리님 무술 몇 단이세요? 저는 합기도 2단 수다 100단입니다. 난 2단밖에 없어. 태권도는. 태권도는 1단을 따질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 인간아. 꽁냥공장님, 곽불리는 신나고 그런 곽불리가 창피한 기자님. 네. 사실 곽불리가 가까이 있었으면요 발로 몇 번 이렇게 찰 뻔했어요. 그리고 이 곽 형사가 지금 멘트를 치고 나를 이렇게 슬쩍 쳐다봐. 이렇게 옆에 있었으면 한 대 맞을까봐. 자 4683님 분발하셔야겠네요. 네이버 검색에 곽불리 검색하면 곽도원 나옵니다. 이거 좀 분발해야 될 실망이네요. 것 같습니다. 분발하세요. 예. 네. 세빌리아의 이발사님, 누가 자꾸 문 앞에 놓인 신문을 가져가는데 절도죄로 잡아놓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 확인만 하면 대신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CCTV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네. 모조 CCTV 5,000원짜리 설치하면 안 훔쳐갈 겁니다. 모조 CCTV 이거 효과적인 것 굉장히 같습니다. 효과적입니다. 경찰서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는 고소유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기입니다. 너무 쌍팔년 변사잖아 이거는. 요즘에 제가 밀고 있습니다. 쌍팔년 변사 버전. 가까운 지인이 급하게 돈을 빌려다는 요청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심지어 자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줍니다. 기한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불리야, 너 돈 있냐? 돈 좀 줘봐. 내가 지금 다음 주에 돈이 들어오는데 지금 당장 며칠만 쓰고 줄 테니까 500만 원만 줘봐. 500만 원만 줘보라고. 내가 띄어먹냐? 떼먹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사업을 하는 친구의 딱한 사정을 듣고 돈을 융통해 친구에게 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약속한 다음 달이 됐음에도 돈을 갚지 않으며 갖가지 변명으로 차일피일 기한을 미루기만 합니다. 내가 원래 오늘 들어오기로 했는데 며칠 걸린다네. 야, 내가 떼어먹냐? 들어오면 바로 줄게. 야, 내가 돈이 들어와서 은행에 가는 길에 카드를 잃어버렸네. 야, 내가 카드 재발급해가지고 며칠 안에 보내줄게.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던 가해자는 심지어 차츰차츰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도 않은 채 잠수를 탔고, 이에 피해자는 고소를 결심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PD님, 우리 이제 곽불리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야? 고소를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야, 그럼 경찰에 네가 얼굴이고 간판인데. 아니 그래서 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범죄 예방과 대응을 조금 더 편하게 손쉽게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 치고요. 네, 연기에 대한 청취자들 의견, 돈을 빌리는 건지 뺏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가장 많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돈을 좀 약간 좀 공손하게 빌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돈을 이런 식으로 네, 죄송합니다. 갚기로 했는데 안 갚는다. 사실 채권 채무 문제 이런 사건이 제일 많죠, 경찰서에. 맞습니다. 경찰서에서 제일 많이 접수되는 게 이런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많은 일반 국민분들이 돈을 빌려줘서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았다. 그거 자체가 사기 아니냐? 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실제로는 사기 성립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어렵냐면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았다 이거는 이제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네. 돈을 안 사기하고는 갚았다. 좀 다르죠. 다른 개념입니다. 조금 더 광범위한 개념이고요. 사기의 개념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형법 347조에 있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기망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그냥 거짓말했다라는 겁니다. 네. 갚기로 했는데 내가 다음 달에 갚을 거니까 좀 빌려줘 해놓고 다음 달에서 안 갚은 거는 여기서 말하는 기망이 아닙니다. 돈을 빌릴 때부터 뭔가 거짓말을 해야 돼요. 네. 내가 사실은 사업을 하지 않는데 사업을 한다. 제가 큰 집이 없는데 내가 돈 떼먹으면 내 집을 담보로 맡길게.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짓말이 입증되지 않으면 실제 사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쉽지 않죠.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사기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유일한 경우는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 차용 사기라고 하는데 유일한 경우는 차용증. 그렇죠. 그렇죠. 차용증을 예, 쓰면 예. 돈을 빌릴 때부터 돈 떼먹을 의사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를 입증하게 되면 단순 차용 사기도 사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빌릴 때부터 나 너 돈 안 갚아 떼어먹을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야, 내가 다음 달에 부산에 배만 들어오면 끝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은행에서 돈이 왔는데 얼마가 부족해 이런 거잖아요. 와우, 소름. 왜요? 주 기자님께서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차용증과 그렇게 내가 다음 달에 배 들어오면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용증을 쓰시되 다음 달에 배 들어오면 이런 코멘트 써야 됩니다. 그 코멘트를 쓰면 예, 그게 그 차용의 용도와 목적을 기재한다라고 합니다. 네. 내가 돈을 빌리는 이후 변제 시기와 방법. 그러니까 내가 사업하기 위해서 다음 달에 배가 들어오면 물건을 구입하려고 돈을 빌렸다. 근데 나중에 사기로 인정되려면 다음 달에 그 배가 들어올 때 물건을 구입 안 하면 네. 그러면 사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너가 지금 소름할 때 내가 소름 돋았다. 너 진짜 때릴 뻔했다. 거리가 멀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막 하네요. 자, 맥스 데이먼님, 차용증 없으면 민법이지. 차용증이 없으면 좀 풀기 어렵죠. 예. 실제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고소가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제일 우선 중요한 거는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차용에 돈을 빌려주는 용도와 목적, 변제 시기와 방법을 기재하는 것인데 실제 차용증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경찰서나 또는 민사법정에서 그 소송을 할 때 굉장히 이전투구,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후적 보완장치라고 하면 사후에 문자를 나누는 거.
나누는 그렇죠. 거죠. 예. 네. 너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데 너 뭐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죠. 문자를 서로 남겨서 너 다음 달에 배만 들어오면 또는 네. 이거 너 사업이 진짜 어려워서 도저히 돈을 못 갚게 되면 너네 엄마 집이라도 담보로 맡긴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증빙자료를 남기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아예 대놓고 정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또 네.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김캔디님이 고소하면 못 받아요. 안방 차지하고 받아야 돼요. 나도 동창분 돈 빌려줬다가 쳐들어가서 받았어요. 이것도 위험해요. 아,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는 건데요. 네. 이건 또 요즘에 좀 대부업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채권 추심 관련해서 굉장히 엄하게 제 친구 처벌하고 중에 있습니다. 그 콜라병 씹어먹는 놈이 있고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콜라병을 씹어 드시는 친구분이 계신데 예. 누구를 위협하려고 가끔 이렇게 씹어 먹어요. 유리잔 같은 거 깨가지고 씹어 먹고. 그렇죠. 네, 돈 받으려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돈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별도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내면 공갈죄도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예. 조폭한테 납치됐어요. 근데 조폭이 폭력을 쓰진 않았어요. 네. 근데 너 돈 안 갚으면 내가 담궈버려 뭐해. 그 위협을 했는데 꼼짝도 없이 그래서 폭력은 없이 그냥 끌려갔습니다. 예. 끌려가서 돈을 3억을 보내고 2억을 더 보내고 5억을 보낸 후에 이렇게 풀려났어요. 예. 그런데 이게 왜 이게 뭐 납치나 협박에 이게 성립이 안 됩니까? 그거는 충분히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증빙을 해내야 되는데요. 네. 이제 저같이 예쁘장하고 호리호리한 사람이 그렇죠. 돈 떼먹으면 너 좀 돈을 좀 주라 이렇게 했으면은 네. 협박이 아니겠지만 우락부락하고 우리 주 기자님처럼 인상 험악하신 분이 그다음에 상대방이 그 채무자가 내가 조폭인 걸 알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했다면 인정 여지는 있습니다. 네. 대신 나중에 이제 실제 판례 중에서도 인정이 안 된 판례도 있는데 네. 그렇게 돈을 주고받는 과정이 의외로 자연스러웠다. 네.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이 조폭이긴 하지만 그게 자연스럽다라고 하면 인정이 안 되는데 실제로 아까 주 기자님이 말씀하신 게 다 100% 인정이 되고 그게 입증이 된다면 그거는 공갈이나 강도가 충분히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이한이님 용도, 목적, 변제 시기, 변제 방법, 사후에 문자 이런 걸 남겨두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찰서에서 사건을 하다 보면요. 차용증 자체도 작성하지 않으신 분도 그런 많아요. 사람 많습니다. 네. 좀 뭔가를 남겨야 됩니다. 증거를 남기고 재판도 그렇고 수사도 그렇고 말뿐이 아니라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증거들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근거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기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곽불리 보낼 시간 됐습니다. 노래 한 곡 더 선물해 주시고 가세요. 예, 모든 경찰관들이 바로 이런 사람을 꿈꿉니다. 이승환님의 슈퍼 히어로. 너무 소개가 좀 자기적이야. 경찰 같아. 정치자분 나중에 봬요. 농구가 하고 싶어요님. 주 기자님 아는 분은 다 무서운 분들인가 봐요. 아니요. 1156님. 주 기자님 주위엔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나요? 이 친구는 유리잔만 씹어 먹을 뿐 굉장히 착해요. 드라마 보면서 울고요. 자기 노래 부르다가 막 울고 그런 마음 따뜻한 친구인데 뭐 유리잔만 좀 씹어요. 네. 죄송해요. 네. 박승화님, 곽불리님은 퇴직하시면 어린이집 동화구연 하시는 봉사 그런 거 하시면 딱 어울릴 것 같으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봉사활동 시키겠습니다. 네. 서울 시내 교통 상황 이주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이주혜 씨, 네. 어렸을 적부터 저는 사고 뭉치였습니다. 제가 사고를 쳤죠 주로.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도 주변에서 사고가 그냥 터져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제가 감옥 안 간 것만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지금도. 그걸로 효도는 다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크고 작은 말썽들이 사고들이 저를 만들었다고도 생각합니다. 평탄하지만은 않았기에 웬만한 평판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견딜 수 있었던 거죠. 퉁소, 단소 이런 전통 악기들은 입으로 부는 악기들의 특징은요. 숨소리가 함께 들어가야 멋진 화음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잡음이 섞여야만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죠.
누구도 잡음 하나 없이 사고 하나 없이 하루를 보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오늘 방송하러 오는 길에 차가 아파서 그냥 길거리에서 쓰러져 누웠어요. 너무 그래서 방송하러 와야 되는데 방송 사고 나는 거 아닌가, 늦는 거 아닌가 정말 애 타서 애가 탔는데 견인차가 와서 안전하게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하게 도착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고 여기 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잡음이 오고 내일은 또 어떤 잡음이 내 인생에 끼어들지 그런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진화 뮤직박스, 오늘은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